자,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물가 안정 체감되지 않고 환율 지금 막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네네. 투자는 해야 하고 왜냐면 네네. 그냥 계속 세이빙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뱅크런 사태 이후 다시 찾아올 국제적 경제 위기를 우선 좀 짚어보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네, 하죠.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가장 손님들도 가장 많이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나라 은행 괜찮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금융위기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 SVB 사태가 나타나게 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크레딧 스위스까지 UBS에 인수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SVB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빠르게 인출이 되는데요.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벤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은행이다 기업들을-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예금이 인출이 될 때 이 IT 기업들이 어려울 땐 한꺼번에 어렵거든요. 그러면 고객층이 모두 어렵다 보니까 모두 예금을 인출하기만 하지 들어오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꽤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 자체가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에 있는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규제도 탄탄한 편이라서 자본도 많이 갖고 있고요. 고객층도 다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IT 벤처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케이스겠죠. IT 벤처에서는 예금이 인출하지만 에너지 기업에선 예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JP모건이나 BOA 같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미국의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객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예금을 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쉽사리 나타나질 않습니다. 종말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빨리 인출하지 않으면 끝납니다라는 정말 아주 특수한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네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네.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은행에서의 예금 인출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인출된 예금이 중소형 은행은 물론 부실하게 만드는 건 맞는데 이 자금들이 대형 은행으로 몰리다 보니까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때 당시에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파산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위기를 상정하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들 이거는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좀 제한적인 가능성을 보면서 좀 걱정을 좀 기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특히나 이제 뱅크런 네네. 사태가 SVB가 이제 파산되고 UBS가 어쨌든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싹 마무리가 되는 네, 듯한 그렇습니다. 분위기라서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특정지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 그럼 괜찮아졌으니까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이런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뜨겁게 달아오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패턴이 꼭 지금도 반복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 되고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상존하는 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이럴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선생님 네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는 걸 정부에서 이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막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결국 또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돈을 준 거는요. 영구적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을 합니다. 돈은 갚아야 되는데 이 집을 사준 게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을 준 케이스고요. 지금은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1년짜리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년 대출을 갖고 막 마음대로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부양책을 쓰더라도 그 규모가 그 코로나 당시 때처럼 무제한적인 돈 풀기 이렇게 가기는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때를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이게 더 호재가 아니냐라고 너무 이제 과거의 패턴에만 의존하는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